내교육 단과대학의 내교육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장래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이게 아마 또 지금 계속 아마 접속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오늘 강좌는 그 지난해 2024년 4월에 첫 시작이 된 BT 아카데미 강좌이고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내교육 대학과 평생교육원이 공동 기획하는 형태로 영역별 석학 전문가 또 CEO 그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연사로 모셔서 브레인 트레이닝 또 마음과 행동 변화의 열쇠인 이 브레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 주제별로 릴레이 대중 무료 특강 형태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작년 4월부터의 다양한 세션 특강들이 네, 강좌를 리뷰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또 좀 특별한 그 6월 특강자로 모셨습니다. 말 그대로 BT 아카데미인데요. 이 BT가 브레인 트레이닝 또 우리나라는 두뇌 훈련 분야에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관하고 있는 내교육 단과 대학도 내교육학이라는 그 학문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체계화한 또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 자격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그 산파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또 여기 내교육 단과대학에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론 과목을 정식 대학 교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두뇌 훈련법 강좌를 맡고 계신 우리 노영철 교수님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로 보면 그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우리 노영철 교수님을 네, 큰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장래혁 교수님께서 아주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평생교육원 BT 아카데미 강좌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전 되게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하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참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도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는 최초로 뇌교육학과를 설립하고 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가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영역에서 국내에서 어쩌면 가장 전문적인 그런 학교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되게 정신적으로 친밀도가 있는 그런 학교의 강의인데 그만큼 이제 어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좀 더 도움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 강의를 어디서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분들도 오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무슨 얘기를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강의는 어느 때보다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뜻깊은 1시간 반, 그 정도 이제 같이 좀 보냈으면 하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또 마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 마음 건강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우리가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강의 자료 띄우면서 네,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마음 건강을 위한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에 대한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지만 마음 건강과 이것이 어떻게 관계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좀 구체적인 사례까지 소개드리면서 이 분야의 브레인 트레이닝의 어떤 비전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또 졸업을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영역이 인공지능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지금은 굉장히 많이 또 대중적으로도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뭐 딥러닝부터 해가지고 그 어떤 뇌를 모사한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데,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어, 진로를 전환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항상 그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리고 이왕 하는 일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좋겠다. 좀 구체적인 용어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공지능, 뇌공학 같은 것이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제가 깊은 고찰과 고찰 끝에 다다른 영역이 바로 마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그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던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망치를 가지고 정말 못을 박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망치를 잘못 쓰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인간의 뇌까지 대신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그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정말 누구나가 다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 20년 전인데요. 그 20년 전에 그런 고민을 했었고, 이제 그 고민 끝에 뇌교육 영역으로 전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란 자격을 개발하는 연구팀에 합류하게 돼서 자격증 개발과 함께 지금껏 그쪽 계통의 캐리어를 어,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20년의 삶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쉽지 않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뇌란 영역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하는 일, 저 선택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느낍니다. 지금 서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뇌 얘기를 안 하는 책이 없어요. 아, 정말 내 선택이 맞았구나.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도 트레이너로 이제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정말 행복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가치롭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의미 있게 그려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그 변화하는 그 대상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저의 어떤 여정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 뭐 강의 내용으로 준비한 뭐 조금의 지식적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말 우리 마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솔루션으로 브레인 트레이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께 남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뇌 분야 전문지
브레인입니다. 예, 브레인 다 알고 계시죠? 예. 어,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얼굴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다거나 끄덕끄덕 해주신다거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엄지척을 해주신다 이러면 제가 엄청 신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강의 내용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상을 열어서 이렇게 같이 소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상황이 되시면은 함께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우리나라에 정말 또 굳건하게 그 뇌 영역을 이렇게 뇌 산업 영역에 태동을 이끌어주고 있는 잡지입니다. 사실 이 잡지 브레인지가 우리 처음에 오프닝을 해주신 장래혁 교수님께서 편집장으로 계시고, 저도 이제 초창기부터 굉장히 애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정이 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페이지는 바로 요번에 나온 111호, 111호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브레인 트레이너가 개최한 컨퍼런스 행사에 대한 소식이에요. 근데 이 컨퍼런스의 슬로건이 뭘까요? 네. 지금 이 잡지의 제목은 이쪽 그 기사의 타이틀은 어, 마음 건강은 두뇌 훈련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하고 어, 이 밑에 이제 다른 글씨로 적혀 있는데 요 행사의 슬로건은 마음 건강 지킴이 브레인 트레이너였습니다. 예. 마음 건강 지킴이 브레인 트레이너.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는 2009년도에 국가 공인이 된 자격입니다. 어, 그 자격증 취득자가 지금은 이제 4천 명에 달하는 상황이 됐어요. 2009년도니까 16년이 지났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시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자격취득자 협의체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가 요번에 그 사단법인이 됐고 이제 작년 말에 됐고요.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단법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신고하는 자리의 타이틀을 마음건강 지킴이 브레인 트레이너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요즘에 정말 많은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마음 건강에 대한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제시하고 있는 수치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이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다. 그중에 더 안타까운 소식은 청소년 자살률이 1위다. 그리고 우울 지수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고, 우리 이 사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마음 건강에 대한 그런 문제를,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되게 많이 인식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요 행사를 기획하고 또 슬로건을 이렇게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 행사에 이제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의 그 어떤 사단법인화를 선포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이 행사에 이 두뇌 관련된 산업계의 전문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9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예, 9개의 기업. 사실 이제 두뇌 산업 영역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조성된 현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역을 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사진으로 보이는 기업이 일단 세 개가 보이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 기업은 이제 옴니CN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 뇌파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두뇌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요. 어, 뭐 다양한 그 새로운 기술, 뇌파에 대한 기술을 적용해서 대중화된 장치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만한 부분은 뇌파로 그 전전두엽의 이 투채널 뇌파 장치로 치매까지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서 이것을 이제 사업화시킨 그 업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술은 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제 게재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이 기술이 적용됐고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이걸 활용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활동했던 그 단체가 또 바로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였고요. 아무튼 이제 이 업체가 왔고요. 그리고 여기 또 두 번째 보이시는 이 업체는 유로게이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네, 여기는 그 MRI를 기반해서 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백그라운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이흥열 대표님이 발표를 하고 계신데요. 이 대표님의 친형인 이대열 교수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블룸버그 특훈 교수인 뇌과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뇌 분석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 MRI 기반으로 정말 뇌를 낱낱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한국에 최초로 이제 들여왔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선도적인 기술로 이런 서비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컨퍼런스에 같이 하면서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너의 마음 건강 지킴이라는 비전에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뒤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어떤 그 뇌 분석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협력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또 보이는 세 번째 보이는 이 기업은 브레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인데요. 이쪽은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진짜 혈액 실질적인 양은 한 방울 정도? 그 정도만으로도 이제 15년 뒤 치매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그 이제 뇌건강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 윗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 고객들을 관리하고 또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간다리 역할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참고로 뉴로게이저, 옴니시네스 뉴로게이저 브레디스 헬스케어는 브레인지에서 다 소개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회사 소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비전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은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 마음건강 지킴이라는 타이틀로 9개 기업과 브레인 트레이너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또 중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라는 또 그 한국에서 이제 명상에 대한 그 이 가장 또 많은 센터와 또 탁월한 독보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가 여기 또 참여했고요. 그리고 BR 뇌교육이라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 뇌 건강 혹은 뇌 기능 향상, 뇌 활성화 이런 뇌 교육을 진행하는 그러한 회사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 마인드 카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이 비대면 심리 상담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오프라인 센터도 있는 그 마인드 카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뇌 관련된
영역의 심리 영역과도 같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왔죠? 참고로 이제 이 마인드 카페하고는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가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지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소개해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박정희 대표님은 이전에 저희 BT 아카데미에서 발표도 하기도 하셨는데요. 한국 뉴로 카운슬링 협회 회장이시자 브레인 앤 마인드 센터의 대표이신 박정희 대표님이십니다. 오늘도 뉴로 카운슬링에 대한 언급을 좀 할 텐데요. 뉴로 카운슬링을 이렇게 또 선도적으로 한국에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원래는 교육부에서 위클래스 이 정책을 기획하기도 하셨고 또 정말 이 교육계에서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나 뇌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대표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 대표님은 그 브레인 HQ라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한국에 보급하는 한국 법인의 대표입니다. 유보열 대표님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관계 또한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같이 이제 만들어 보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 기업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쭉 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필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이런 기업체들이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전문가와 같이 협력해서 이 마음 건강 영역에 이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음, 함께 손을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 분야가 좀 더 대중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전문적인 회사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마음 건강 영역을 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에 딱 시작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네, 볼게요. 어, 이제 마음 건강을 주요 타이틀로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마음 건강에 대한 내용이 좀 그 익숙하십니까? 마음 건강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은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사실 정신 건강, 정신 질환, 예, 뭐 이런 얘기들로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대한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그동안은 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약간은 터부시하는 그런, 어,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연결과 솔루션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된 상태가 이 마음 건강이란 타이틀이 지금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상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살펴봤어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봤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이것을 시대 순서대로 한번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고대에서부터 중세에서는 이 마음을 엄청 신성한 영역으로 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확실하게 이제 인간의 영역과 좀 구분되는 그러한 무형의 영역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정말 이 신과 인간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끝없는 탐구를 하고 또 고찰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근대 초기에 이르러서 아주 결정적인 철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신체가 서로 따로다, 이원론으로 그러니까 분리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가장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그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그 데카르트가 이 철학 체계를 만들고 그 마음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정말 달리하기 시작했고 또 그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게 수학이나 물리학 영역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기계론적 세계관, 신체관 이런 것들을 또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원론으로 이렇게 마음이랑 정신이랑 정신이랑 신체가 별개다. 그래서 정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은 신체를 다루는 것과 별도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이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신의학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뭐 영혼의 문제, 또 보이지 않는 문제로 생각했던 거를 그 광기라는 것들을 이제 이것을 뇌 질환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좀 다루기 시작했던 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20세기 초중반에 들어오면서 심리, 역동, 행동주의 쪽으로 왔고 여기서는 이제 프로이트나 왓슨, 스키너와 같은 그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좀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되죠. 되게 무의식의 영역까지 그 마음에 대한 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이 신경화학 쪽의 영역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 뇌 질환은 정신질환은 뇌화학 물질의 불균형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요즘에도 많이 듣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이다.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원이 돼서 접근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에 대한 접근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신질환을 분류하는 DSM이 이제 확대되면서 정말 그 어떤 이 정신질환에 대한 것이 뇌화학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어떤 약물을 통한 치료에 대한 접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제 뇌과학에 대한 영역, 유전학에 대한 영역이 같이 그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fMRI나 CBT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그 뇌를 보는 그 기술들, 뇌 영상 기술들이 같이 발달하고 또 유전자 지도가 그려져 가지고 이 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유전적인 어떤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이제 좀 통합적인 신경과학 측면으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보면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있다고, 지금 몇 분이 표시를 해주십니다. 네, 정말, 그렇죠. 네, 있다고들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심장에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고, 아주 고대에서는 사실 우리 그 미라의 그 피라미드에 있는 미라를 이렇게 봤을 때 놀랍게 발견된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 이제 미라의 그 안에 장기들은 전부 다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보관하고 있는데 뇌를 끄집어내 가지고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뇌로 왔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뇌과학을 통해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기존에 봐왔던 이 영역 다음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조명되고 있는 이론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브레인 에너지라는 그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네. 혹시 만약에 마음 건강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그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엠 팔머라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정말 20년 넘게 그 환자들을 직접 보면서 아주 면밀한 관찰과 그 여러 가지 그 치료의 예후들을 보면서 어, 그 원인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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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그 정말로 핵을 탁 찌른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한 문제에 핵을 찌르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 최근에 출간이 돼서 그 한번 봤었는데 몇 번 봤었는데요. 정말 그 마음 건강이나 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담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여기 지금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요. 바로 마음 건강이라는 것이 그 뇌세포 에너지 대사의 문제라는 뜻 겁니다. 그 직전에 사실 우리가 신경과학적으로나 또 이제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세로토닌 분비, 도파민 분비의 양상에 의해서 이제 마음이 그 다르게 작동하고 그렇게 그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면 그러한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결국은 그 신경세포에서 만들어내지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더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이 신경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이제 그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도 만들어지고 이 뇌의 작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발견이고요.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어, 지금 시대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어떤 그러니까 물질이 그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의 그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달라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근원으로 기본적인 어떤 뇌의 활동 자체 전체가 유기적인 활동 전체가 그리고 뇌 안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그 양상 자체가 정신적인 변화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마음 건강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음 건강을 위한 본질적인 접근. 과연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부분에서 마음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물론 굉장히 간단하게 브리핑 드린 것이라 이 이제 여기서 뭐 바로 뭔가를 다 통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그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 건강을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대략의 어떤 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브레인 에너지가 제시하는 이 뇌의 에너지 대사 측면은 과연 어떤 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겠는가? 마음에 대한 메시지를 주겠는가? 자,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많은 그 실전 사례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구체적인 대사까지
다 설명하고 있고, 어, 아주 전문적인 내용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핵심 솔루션을 이제 추려서 뽑아봤어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일단 그 케톤 식이, 예, 케톤 식이,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간헐적 단식, 유산소 및 근력 운동, 스트레스 조절, 학력 및 대사 개선 중심의 보충제 활용을 제시합니다. 자, 여기 각각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하나만 따져도 뭐 1시간 이상의 강의가 될 수 있는 되게 묵직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이 정보를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얻고자 하는 통찰은 뭐냐면 우리가 주제가 오늘 그거잖아요. 마음 건강을 위한 브레인 트레이닝. 마음 건강을 위한 브레인 트레이닝. 이제 여기서 제시한 이 관점들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물론 앞서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접근, 또 약물 접근, 예, 이런 부분들이 또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 뇌가 가진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뇌의 에너지 대사, 이런 것들을 활용한 브레인 트레이닝을 접근을 한다면은, 브레인 트레이닝을 적용한다면은, 우리는 이 핵심 솔루션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생활에 그 지켜야 할 지침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간 기술로서 이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그 여기서 통찰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브레인 트레이닝을 제시 드립니다. 어, 어, 마음이라는 것이 뇌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전에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접근, 예. 그 브레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브레인 트레이닝의 대상은 두뇌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는 그 목적물이 두뇌예요. 우리가 몸을 트레이닝하면 어디가 목적물일까요? 근육이겠죠?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런 데가 되겠죠? 브레인 트레이닝은 예, 두뇌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경세포와 그 연결 이루어진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것이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각종 방법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방법들에서도 이제 같은 맥락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 같은 맥락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어, 이 신경망의 변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경망을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지를 알고 접근하는 것. 네,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할까요? 네, 여기 보니까 이민하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네, 반복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반복함으로 해서 이 신경세포가 같은 자극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신경세포 핵에서 신경세포의 돌기를 자라게 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유전자에 의해서 돌기가 자라나면 다른 세포의 돌기랑 만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작용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뇌는 매우 매우 영리하고 효율적인 기관이거든요. 그 반복에 의해서 뇌의 그 신경망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여기서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말은 그 신경세포 연결에 수초가 쌓여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기적 전달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연결망의 그 연결 양이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연결되는 그 세포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뇌의 기능은 훨씬 더 발달하고 강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신경망을 변화시키는 이 작용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반복적인 시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꿰뚫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뇌의 에너지 대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관점이 최신의 어떤 뇌과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 대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신경망을 반복해서 훈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건강을 직접적으로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손에 잡히지 않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미 뇌 영상으로부터 뇌 피질의 연결과 그 뇌 작동에 대한 것을 알게 됐는데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신경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트레이닝으로 이걸 변화시킨다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맥락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이해되시나요? 아, 네. 민영선님, 감사합니다. 네. 동그라미 해주셨어요. 오케이 해주신 강현지 님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두뇌 훈련,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좀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뉴로 카운슬링. 이제 오늘 타이틀에 보면 이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자, 아까도 제가 지금 막 여러 그 기업체들 소개해드리면서 뉴로 카운슬링이라고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어, 그 맥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앞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뉴로가 뭡니까? 네, 뉴런이 신경세포이죠. 예. 그래서 이 뉴로라는 그 접두어는 이 어떤 신경 기반,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접두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카운슬링을 하는데 신경에 대해서 고려한 카운슬링을 한다는 거죠. 지금 기존에 우리가 했던 많이 접해왔던 카운슬링은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잖아요. 이 심리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그 심리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원천인 신경을 다루는 카운슬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의 그 새로운 기술적 접근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 이 기술적 접근에서 가장 또 처음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적용을 했던 그 방법은 뇌파였습니다. 뇌파. 뇌파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뇌가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감지하는 것으로도 이제 그 여러 측면에서 뇌의 활동 양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뇌 신경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위가 좀 더 활성화돼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어,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부학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어떤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캐치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 뭔가 트레이닝을 제시하죠. 이를테면 뇌파를 측정했는데 집중력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이 뇌파에서 그 20에서 30Hz의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는 대체로 스트레스를 반영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장의 비율이 뇌에서 편안할 때 나오는 8에서 12Hz의 그 알파파보다 H베타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이 상황은 뇌의 피질이 과활성화돼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떠한 신경적인 조치를 했을 때 이 뇌파가 그리고 뇌의 신경이 좀 안정되게 되고 균형을 잡게 될까요? 예, 바로 이완을 할 수 있는 이완을 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방법들 이를테면 점진적 근육 이완법, 예, 이완 반응 그리고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 마음 챙김 명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활성도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이 빠른 주파수 대역의 뇌파가 안정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심리 상담 영역에서 어, 정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은 상황을 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어,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뇌신경 변화를 일으키는 접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마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첫 단계에서 뇌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적용 결과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그게 잘 됐는지 평가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진행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이클, 이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신경망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뉴로 카운슬링이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 마음을 일으키는 원천인 신경세포의 변화, 신경망의 변화를 가져오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이제 갖고 있는데, 어,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뉴로게이저라는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은 뇌 분석 서비스로 어, 뇌를 볼 수 있게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이제 아까 저희 컨퍼런스에서 이응열 대표님이 그 발표했던 자료를 예, 참조했는데요. 그 거기서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어, 이제 이걸 내비게이션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을 찾을 때 이 첫 번째로는 그 이 지도 자체가 정확해야 되고, 예, 지도 자체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이 이제 분명했을 때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찾아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 MRI 기반 뇌 분석 서비스를 가지고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뇌의 어떤 기능적인 연결성, 네, 그리고 확산적 연결성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안에 있는 그 지표, 지금 네모 박스가 매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114개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더하기 이제 뇌의 어떤 그 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55개 같이 더해서 이제 169개의 지표를 볼 수 있는 그런 뇌분석 서비스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떤 건지를 더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이렇게 더 이 서비스가 발전됐고 이게 더 확산될 수 있게 준비가 된 상황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 주황색 파트가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분리불안, 분리불안에 대한 그 경험을 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분리불안 스트레스도 여기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뭐 한 6개월간의 어떤 개인 고통 스트레스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인지된 스트레스도 나오고, 뭐 이런 다양한 그 스트레스의 그 종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상당히 그 발전하고 있고 더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 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바로 이 뒷단에서는 그다음 어떻게 되죠? 시작점과 끝점을 알게 되니까 그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이 길 찾는 영역이 바로 브레인 트레이닝입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면서 이 부분을 더 정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더 발달되면 될수록 아마 이 브레인 트레이닝은 지금의 그 신체를 다루는 피트니스나 트레이닝 영역만큼이나 확장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선두 그룹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듣고자 같이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제 이런 것이 훨씬 더 이 속도를 내고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전문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뉴로게이저라는 회사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는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엔카운셀러라는 전문가 자격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자격 과정을 1회 운영을 했고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니까 이수하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아주 깊은 그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실제적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회 과정이 20명이 이수하셨는데요. 다들 되게 열심히 해주셨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가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2기 과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협회에서 전해드리는 소식 잘 한번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시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전문화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 영역에서 어, 브레인 트레이너가 할 일은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맞춘 중재를 적용하는 요 전문성을 더 강화한다면은 이제 이 마음 건강을 조작적으로 기술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접근을 더 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 전달 사실은 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되게 와우하고 놀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뇌는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움직이고 그거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뭐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전기화학적 반응으로밖에 뭐
얘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화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밤하늘에 깜빡깜빡 빛나는 별처럼, 별빛처럼 잠시 후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었어. 라는 것을 제시하는 순간 깨달음이 오죠. 예. 아, 이게 결국은, 그렇게 지나가는 현상이었구나. 그러면 아마도 이 스트레스나 마음이 아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실제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신체 활동하는 것, 신체 활동이 그 뇌 변화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그게 따로 페이지를 둬서 강조하지는 않겠지만, 되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뇌는 운동을 위해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뇌는 운동을 위해서 탄생했어요. 그리고 뇌와 몸은 연결돼 있다를 넘어서 하나입니다. 그 뇌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신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뇌 신경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에서는 정회원분들과 함께 매달 BT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주제는 브레인 릴리스였어요. 브레인 릴리스는 뇌를 이완시키는 접근인데요. 여러분들 뇌 이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뇌를 이완시키려면 근육을 이완시켜야 돼요. 예.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긴장된 몸에는 평화로운 뇌가 살 수 없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 그냥 몸의 긴장, 어딘가 통증이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랑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을 때는 몸을 통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레이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 호흡도 아시다시피 뇌의 가장 중심부, 뇌관, 특히 연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트레이닝 루트입니다. 호흡 조절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뇌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인지기능 훈련, 다양한 실질적인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기능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것을 훈련한다든지, 뉴로 피드백을 한다든지, 오감 활용 중재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TDCS 같은 그 실질적으로 뇌에 뭔가를 그 신호를 줘가지고 뭐 전류를 흘려준다든지 신호를 줘서 뇌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트레이닝의 그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여러분들 그 요즘에 그 피트니스 클럽에 EMS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를 착용하고, 그러니까 약한 전류를 흘려주면서, 어, 운동을 하면 그냥 운동할 때보다 막 3배, 5배의 그 근력 운동 효과를 내게 함으로 해서 운동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툴로서, 예,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툴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훈련은 되게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뇌를 평가하는 이런 이 전문성을 더 확장시켜 가면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의 활동이 예, 특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단 뇌를 평가하고 이렇게 뇌 신경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훈련을 적용함으로 해서 어, 마음 상태를 변화시킨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마음 건강이니까요. 마음을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적용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럼 되고 있냐라고 하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제 요 사례인데, 요게 그 지금 고양시 교육청하고 그 아까 협약 맺었던 기관 그 마인드 카페, 네, 기억나시죠? 그 회사 이름은 아토머스인데요. 고양시 교육청, 아토머스,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고양시 미라클 성장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그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그,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정말 쉽지 않은 학생들이, 힘든 학생들이에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 선생님 말도, 잘, 그, 접수도 되지 않고, 또 친구들하고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학교 폭력과 같이 연루돼 있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갖가지 비행과도 좀 연결돼 있고, 막 이렇게 되는 되게, 어, 그런 힘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했거든요. 자기 뇌를 알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감정을 바라보고 정화할 수 있는 정서 릴리스 활동을 하고 또 이 긍정적 자아관을 형성하고 자기의 어떤 그 앞으로 미래를 형성하는 그 계획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게 그 면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신경망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보화 활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뇌 상태가 어떤지 뇌파 측정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변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례들은 저희 그 3월 컨퍼런스에도 소개돼서 되었는데 뭐 이를테면 정말 그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가 되게 문제가 있던 아이들이 친구에게 자기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학업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들이 현격하게 나타났어요. 드라마틱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고 올해 이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프로그램이라서 앞으로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에서의 아이들 마음 건강을 위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성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한 아이의 컨설팅 사례인데요. 예, 지금 여기 이제 검사했던 툴은 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그 제공하는 이제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뇌파 측정 기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아이는 학교에서 그 사실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 선생님과 관계, 교우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의 어떤 상태도 있지만 이 뇌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뇌의 활동 양상을 이제 본 거죠. 어, 일단 지금 눈에 띄는 점은 이 잔해 운해의 여기 지금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잔해 운해의 그 활성도 자체가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거의 20점 이상 나죠. 네, 여기 점수는 표준 변환 점수로 이 T 점수입니다.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T 점수인데 20점이 차이 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뭐 전체 대비해서 60%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그, 그 차이가 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칭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리듬을 동시성을 조성하고 또 이제 이 보통 이러한 경우에 마음 건강 이슈가 있을 경우에 살펴보면 수면에 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또 여러 가지 그 긍정적으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히 이제 이 집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력의 작용이랑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10회기 프로그램으로 적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 이 점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뇌에 막 하트도 그리고 나는 내가 좋다. 여기 보시면 뇌 생각이 처음에는 잘 쓰지도 못했는데 여기 보면 기쁘다, 어, 재미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10회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전의 상태였는데, 네,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차이가 많이 났던 좌우 활성도가 딱 균형이 맞춰졌어요. 네. 이런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뇌신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좌우 균형이 맞춰지면 이게 이제 좌우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 중에 우울감도 있거든요. 이 우울감 자체가 이 활동 양상이 변화하면서 잦아드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도 이제 워크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성인이 어, 특히 좀 그 치매 예방이나 뇌 건강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더니 지금 이분도 이 참가하셨던 이분도 이 자원의 활성도가 여기 보시면은 불균형이 되게 많이 저기 편차가 많이 있잖아요. 아, 참고로 이제 요거는 옴니시에스의 그 뇌파 측정 기기 마인드 케어를 통해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고 또 인지 기능과 관련돼 있는 고유 피크 리듬이 이제 높아지는 이 변화가 나타났어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스트레스 상태에서 훨씬 더 머리가 가벼워지고 또 뭔가 인지되고 하는 그 역량이 커진 것 같아라는 얘기도 했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뇌 수술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트레이닝 활동을 통해서 괜찮아지는 것을 또 체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례로 일단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차원으로 조금 들어가 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 마음 건강에서 아까 뇌 에너지 대사라는 측면을 받고 이제 그 대사 측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레이닝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기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제 정말 깃발을 들고 나서서 아 이제 사회 속의 마음 건강 지킴이로 해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또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네, 이 피라미드입니다. 어, 우리가 뇌를 건강 챙기고 싶다면은 정말 이것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갖고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 그리고 수면이고, 섭식이고, 트레이닝,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마인드예요. 어, 이 부분을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적인 접근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게 브레인 에너지에서 제시한 네, 솔루션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솔루션이랑 또 맞닿아 있죠, 이게. 예. 수면 확실하게 하는 것, 수면하는 것,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키토식이, 예,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 거기서도 소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이걸 접근한다고 하면 아까 뇌 신경 변화로 해서 실질적으로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 뭐 기타 뇌체조 호흡 명상, 뉴로 피드백 등등의 되게 많은 어떤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트레이닝적인 접근으로 좀 각도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그 습관의 교정입니다. 습관 또한 내가 자주 활용한 신경세포 연결로 인해서 조성된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접근을 하면 수면이든 섭식이든 트레이닝이든 이 생활 속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최상단에 있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 마인드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를 낼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결국은 이것도 삼각형이네. 아, 이게 또 마인드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닝으로 정말 이 밑단에 이런 것들을 잘 채워가면서 그 뇌가 밸런스를 잡고 조화롭게 되면 마인드 자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다시 한번 전체를 변화시키는,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어, 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건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습관을 교정하는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내 습관의 어떤 목표점을 잡고 교정할 수 있는 그 트레이닝을 중간에 중재 방법들을 적용하는데 아까 이 신경망 변화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반복이거든요. 반복.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돼야 돼요. 모니터링.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툴로 브레인 트레이너 다이어리가 이제 나왔고 이것은 우선은 지금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자분들께 그리고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정회원분들께 기본적인 도구로 제공이 되는데요. 추후에는 이러한 도구들이 대중적으로 또 쓰여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다른 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지도할 때 이 같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앱으로도 같이 기획돼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일단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으로 더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희가 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의 정회원분들하고는 그 밴드에서 21일 인증을 매달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T 루틴인데요. 이렇게 인증 활동을 하면서 자기 몸의 변화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찰합니다. 자기 몸과 뇌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했을 때 예, 진짜 이게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내 뇌를 운전할 수 있고 마음을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는 어, 오늘 이제 소개드린 여러 가지 방법과 어떤 그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어, 정말 이 마음 건강을 그 통해서 진정한 웰니스를 또 이끌어 가고자 하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예, 브레인 트레이닝 영역의 전문가. 예. 그래서 정말 이 브레인 트레이너의 활동으로 하여금 마음 건강을, 이 사회 속의 마음 건강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메시지 드리면서 간단히 좀 정보 전달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브레인 트레이너와 이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한 정보가 이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오픈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사진 한번 찍어 보시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이렇게 이제 다른 분들과 어떻게 활동하는지 소식도 보시면서 예, 그렇게 그 나누시고요. 제가 저기 채팅창에 있다가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많이들 좀 들어오셔갖고 대화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의 공식 카페가 이 레벨업으로 지금 그 이름을 지어서 새롭게 좀 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협회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이 브레인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정보들 나눌 수 있는 장으로 계속 키워나갈 예정이어서 오늘 강의 좀 관심 있으시고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가지고 예, 같이 정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장님 얘기를 제가 못 드렸었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협회장님은 그 의사이십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아우르는 통합 대체의학 의사이시고요. 차의과대학 그 통합 대체의학원의 원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늘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협회의 협회장으로서도 하고 계신데요. 마침 이번 6월 말에 그 6월 28일에서 29일 날 뇌건강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요거는 브레인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또 그 브레인 트레이너가 아니신 분들도 같이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은 1년에 3번 있는데요. 마침 이제 7월 6일 날 있고요. 그 다음 시험이 11월 9일 날 있습니다. 요것도 준비를 해봐 주시고, 혹시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은, 시험 대비반을 운영합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그래서 요것도 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 준비하고 계시면, 지금 등록하셔도 또 녹화본 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너, 대한민국 마음 건강 지킴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건강을 위한 이 브레인 트레이닝이 정말 이 사회에 잘 전해져서 사회가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는 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내용 유익하셨습니까? 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주신 늦은 밤까지 노영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체를 관통한 주제는 20세기의 마음을 쫓았던 시대였지 않나. 네, 않은 마음을 쫓아서 이렇게 다양한 마음 이론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작심삼일이란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작심삼일 네, 마음먹은 대로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도 이제 소매틱, 몸과 만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뇌까지 갔고요. 그래서 마음, 그리고 이제는 몸으로부터의 출발이라는 걸로 돌아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있고, 그 만나는 지점에 네, 몸에 대한 트레이닝, 마음에 대한 트레이닝, 전체가 브레인에 대한 트레이닝으로 네, 몸, 마음, 뇌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쪽 분야에 계시든 인간에 대한 이해든 인간에 대한 변화든 훈련이든 쪽에 종사하시거나 앞으로 그런 걸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몸에 대한 것, 마음에 대한 것, 뇌에 대한 것은 함께 공부하시는 그게 지금 브레인 트레이닝, 뇌교육의 학문이자 또 분야입니다. 오늘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 달 특강은 7월 17일에 있고요. 다음 달 주제는 조금 더 그 학교 교육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올해 학교 교육 현장의 하반기에 가장 대두될 주제가 한국형 사회정서 학습입니다. 사회정서 역량 이런 거 아마 조금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주제로 할 계획이니까요. 또 이후에 공지 나가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강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 주시고 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